안녕하세요. 그동안에 합동연합학술원 박사과정 수강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일종의 여러분과 내가 국민적으로 비탄에 많이 잠겨 있다고 보고 이태원 희생자들 그렇게 참사에 대한 그 유가족의 비탄과 또 유가족만 비탄에 잠기는 게 아니라 온 국민 모두가 다 속으로는 비탄에 대해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 소식을 듣고 10대 20대 꽃다운 나이에 정부의 안이한 태도 또는 무정부 상태, 행정이 그 당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는 무정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상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과 동시에 무척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그 좀 행정력만 제대로 했었으면은 다 살아났을 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 슬픔에 대한 그 비탄을 해결하고 미래에 조금이나마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려면은 유가족이나 온 국민이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또 이것이 우리 강의의 영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묵상을 제가 아침마다 하는데요. 그 묵상할 때 되질 않아요. 벌써 12구니까 2주 됐나요? 2주째 되는 것 같은데 근 2주간 묵상 자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 유가족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비탄의 심리학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비탄은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다 지금 겪고 있습니다. 비탄 속에서는 상황이 너무 어렵게 보입니다. 이거 정말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죠. 절대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느끼기도 하죠. 이겨낼 수가 없다. 이것은 아마 유가족 중에는 지금은 멍해서 그러는데 뭔가 슬픔에 겨워 아마 자살하거나 그런 그 경우도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정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낭비해버린 모든 세월 같은 생각만 들게 됩니다. 비탄은 슬픔과 상실을 느끼는 감정을 비탄이라고 하죠. 슬픔과 상실 두 가지가 같이 느끼는 감정이 비탄입니다. 그러니까 슬픔 정도는 여기 비탄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로 이 비탄 위에 글자를 잘 보세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슬픔하면 sorrow인데 비탄하면 grief 좀 아주 깊은 상실감까지 이렇게 포함된 단어라고 보시고 이렇게 되면은 참말로 슬픔과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 하는 것이 비탄입니다. 그 자체로 쓸쓸함도 배어 있습니다. 쓸쓸함도 외로운 거. 무엇을 하기만 했어도 정부가 무엇을 해주기만 했어도 이것을 되뇌는 감정이 비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비참함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가 이태원 참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후회, 버려진 느낌, 고통, 무력감, 절망, 향수, 비애, 우울, 갈망, 돌이킬 수 없는 상실, 애통, 비통, 낙심, 비관 이런 모든 감정을 비탄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비탄은 어떤 신념체계나 인간관계, 능력, 사회적인 역할, 희망을 잃은 탓에 생기거나 삶에 대한 태도 전반, 삶에 대한 태도 전반, 외부 환경이나 제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비탄입니다.
비탄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 일은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야. 너무 힘들어. 노력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건 이제 유가족들이 이런 생각을 할 날이 곧 지금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상처받기 쉬운 감정이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바깥 세상을 보면 이러한 감정을 더욱더 강화가 되고 정당화할 상처만 잔뜩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울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의욕과는 반대입니다. 의욕이 없다는 것이 무의욕입니다. 정반대가 비탄입니다. 무의욕 상태에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비탄을 이제부터는 허용을 해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우울증에 깊이 잠겨서 특히 유가족들은 자살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일반 국민들도 이걸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비탄을 억제해서 품고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비탄이라는 감정을 숨깁니다. 울면 남자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억제한 비탄의 양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넘쳐나는 비탄에 압도당할까 봐서 겁을 잔뜩 먹기도 합니다.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절대 못 그칠 거야. 또는 세상에 비탄이 가득해. 나도 가족도 친구들도 인생에 비탄이 가득해. 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비극이여. 그 모든 실망 박살난 희망이여. 억제한 비탄은 시민성 신체 질환과 기타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가족 중에는 머지않아 큰 질환에 자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 감정이 올라오게 놔두고 그 감정을 포기하면 비탄의 말하자면은 수준에서 받아들임의 수준으로 단숨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임의 수준. 어떤 상실에 대해 비탄이 계속되는 것은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비탄만 쏟아지도록 놓아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정이 지속되는 것은 감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다고 되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미 자부심 수준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감정에 힘입어 용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음속 감정을 직시해 놓아버릴 용기가 있으면 놓아버릴 용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 힘으로 받아들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평화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비탄을 충분히 놓아버리고 나면 얼굴 표정이 바뀐 것을 친구의 가족이 알아보게 됩니다.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젊어 보입니다. 비탄에는 시안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직시할 용기와 자발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탄의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완전히 항복하면 10분에서 20분쯤 지나면 감정이 줄어들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그 감정이 멎어 있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비탄이 생길 때마다 계속 항복하면 결국에는 비탄이 없어집니다. 완전하게 감정을 경험하도록 자신을 놓아두는 것이 전부입니다. 해결 방법은 자기의 자신을 놓아둬야 됩니다. 비탄의 압도를 10분에서 20분 동안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한 달, 두 달, 1년 또는 10년 동안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못 견디면 이제 신체의 질병이 닥치게 되고 자살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결에 비탄이 사라집니다. 비탄에 저항하면 비탄은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절대 비탄에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이어지니까 문제가 됩니다. 억제한 비탄은 수년 또는 수십 년 갈 수도 있습니다. 억제하면 또 안 됩니다. 비탄을 직시할 때는 스스로 비탄에 빠지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쑥스럽다는 점을 인정하고 놓아버려야 합니다. 남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포기해야 하고 넘쳐나는 감정에 압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면 감정을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여성들이 경험해서 얻은 지혜의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잘 울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은 생각합니다. 이 말이 사실임을 깨닫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경험상 과거 상황에 대한 비탄이 올라오도록 놓아둡시다. 지끈거리던 두통이 놀랍게도 놓아버리면 거의 사라집니다. 비탄이 올라올 때면 남자는 울지 않는다라는 문장도 함께 떠올립니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는 자부감을 그래서 놓아버리고 나니 이번에는 일단 울기 시작하면 절대 그칠 것 같지 않다는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공포가 사라지자 바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남자에게 감정을 억제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였고 남자는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놓아버리면서 용기의 수준에 도달했고 그러자 필요한 대로 울 수가 있었습니다. 두통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흐느낌의 급류가 빠져나가자 깊은 평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로는 비탄이라는 것을 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탄이 올라오도록 충분히 놓아두어 억제했던 에너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남자는 평화로워지게 되고 자신의 남성성을 말하자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의 남성성이 이제 더욱 완전함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남자인 점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접촉해서 감정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이 됩니다. 그 결과 남자는 보다 일에 적합하고 보다 능력있고 다방면으로 균형있고 보다 성숙하고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할 능력이 있고 보다 동정심 많고 보다 다정해집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비탄과 애도는 애착에서 비롯됩니다. 애착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애착하고 의존이 생기는 것은 내면이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깁니다. 즉 우리가 물건과 사람, 관계, 장소, 개념을 쫓는 것은 내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내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런 대상을 활용하다 보니까 대상을 아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그래서 대상에 에너지를 쏟고 외부 대상을 내 것으로 보던 것에서 나아가 그것들이 정말로 나의 확장이라고 봅니다. 물건이나 사람을 잃으면 자신의 자아를 잃은 것이자 감정 경제를 구성하던 중요한 부분을 잃었다고 여깁니다. 물건이나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대변하며 그것을 상실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물건이나 사람에 투자한 감정 에너지가 클수록 상실감이 크고 의존적으로 맺은 유대는 잃는 아픔도 큽니다. 애착이 있으면 의존이 생기고 의존은 그 특성상 상실의 공포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내면에는 아이와 부모, 어른이 있습니다. 내면에는. 그래서 비탄이 올라올 때 이렇게 자문하면 좋습니다. 나의 내면에 있는 아이와 부모, 어른 중 어느 것이 이 감정을 일으키고 있을까? 예를 들어 내면의 아이는 사랑하는 애완견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겁이 나 무슨 일이 생기면 견딜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어른도 비탄을 느끼지만 어른은 불가피한 일을 받아들입니다. 고양이나 강아지가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영구적일 수 없는 것이 삶의 현실이란 점을 내면의 어른은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입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낭만적인 관계는 평생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애완견은 또는 내 자식들은 언젠가 죽을 것임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상실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해드립니다. 상실을 실제로 경험하기에 앞서 애착의 본성으로 인해
상실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먼저 찾아옵니다. 내 자식이 죽었잖아요. 이태원에서 그 숱하게 압사당하고 참사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상태를 대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방어를 합니다. 하나는 유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시도함으로써 애착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유대가 강할수록 이럴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공상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꼼수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게 일이 많습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구속과 통제를 받는다고 느끼는 만큼 소유욕 강한 애착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쉬워서 상실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역설적으로 상실을 일으키는 기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실의 공포를 방어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부인하는 심리 기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은 타조가 위험을 피한답시고 모래에 머리만 처박는 것과 같습니다. 꿩이 머리를 풀숲에 숨기는 것, 그 머리만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을 직면하기 거부하는 부인하는 기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 온갖 경고 표시가 있지만 고개를 들어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사람은 자신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기가 쉽고,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를 못합니다.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은 가진 증상을 무시하며 치료받기를 회피합니다. 정치인은 사회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저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만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16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압사당해서 순식간에 손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아이고 이제 시간 날만 가면 다 잊어버리게 돼. 이 국민들을 바보 멍청이 돼지로 합니다. 나라 전체가 12구와 같이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를 알아채리질 못하는 그러한 행정 공백 상황이 벌어집니다. 운전자는 엔진 오작동으로 인한 불길한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가올 문제가 주는 경고 신호에 주의하지 않았다가 참으로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12구가 그렇습니다. 상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삶 속에서 타인이나 물건이 갖는 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감정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쓰일까? 특정 물건이나 사람을 잃는다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 상실이 예상될 때 상실감과 관련된 다양한 공포를 해결하는 길은 공포가 나타내는 감정 복합체를 해체한 다음 낱낱이 감정 요소를 다 그냥 깨끗이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해 동안 잠든 애완견 또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분명 갈수록 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늙는다고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언젠가는 죽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생각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감정이 경고 신호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합니다. 내 삶에서 개는 또는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 그 사람은 감정면에서 어떤 봉사를 할까? 사랑, 동료의 헌신, 재미, 기분 전환. 사람을 잃으면 이런 감정상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점을 잘 살펴보면서 공포의 일부를 인정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를 놓아버리고 나면 부인 기제에 빠져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에게 둘러댈 필요가 없습니다. 비탄이나 애도에 따른 또 다른 감정은 분노입니다. 모든 국민이 전부가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으면 경노하는 감정이 빈번하게 생겨 이 감정을 세상이나 사회, 사람들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우주가 어떤 곳인지는 신에게 달렸다는 생각에 결국에는 신에게 투사하기도 합니다. 삶 속의 만남이나 소유들은 그리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데에서 분노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딸려있는 것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육체조차도 결국에는 포기하는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익숙하면 이것이 자기에게 영원히 딸려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따라서 이런 착각을 위협받으면 분노와 붕괴, 자기 연민이 생기는데 이런 감정으로 인해 억울함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싶지만 바꾸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무력한 경노입니다. 존재의 이런 실상과 직면하면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각자의 철학적 입장이 바뀝니다. 한 번의 중요한 상실로 모든 애착과 관계의 본성을 깨우칠 수도 있지만 모든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부인하고 상실을 보상받기 위해 기존 유대를 맹렬하게 강화하기도 합니다. 한편 피할 수 없는 상실을 부인하려고 끝까지 조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착각 속에서 마음은 상실을 피하기 위해 전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 전술은 더 착하거나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정직하거나 더 인내하거나 더 충직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약속과 협상으로 신을 조종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별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배우자에게 잘해주고 다정하게 굴고 배려하기도 합니다. 무신경하던 남편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아보는 대신 갑자기 선물과 꽃을 사들고 귀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반대의 현상도 나타납니다. 자식이 죽으면은 부부가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으나 오히려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부인에 실패하고 조정이 먹히지 않고 두려움을 겪고 나면 암울함 자체, 즉 애도와 비탄에 빠지는 과정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놓아버리는 과정을 통하면 이 모든 감정 단계를 훨씬 빠르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비탄을 항복하고 자발적으로 저항을 놓아버려 과정이 스스로 지나가 끝이 나도록 놓아둡니다. 또한 비탄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인하고 저항하는 대신 대뜸 뛰어들어서 극복합니다. 사람을 잃거나 관계를 잃은 일에 대해 잘 우는 것이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탄의 감정은 항상 다양한 죄책감과 결부가 됩니다. 더 잘해줄 걸, 죽기 전에 잘해주었을 것을, 이렇게 죄책감이 생깁니다. 상실은 벌을 받은 것이라거나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달랐으면 그런 일을 미리 막았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상실감이 생깁니다. 죄책감을 포기하지 않으면 죄책감은 분노를 되살리는 연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분노를 인정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분노는 원망의 형태로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관계로까지 투사된 분노가 또 다른 상실을 일으켜 사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부부 사이에 아이가 죽었을 때 자주 일어납니다. 아이를 잃은 부부의 이혼율이 90%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 이태원에서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혼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90%가 이혼한다는 보도가 있으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1년 2년 지날수록 더 이 상처는 커지게 마련입니다. 국가 정부가 전복이 될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원망을 투사한 탓에 아이를 잃은 심각한 상실이 이혼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상실을 낳으면서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놓아버립시다. 그래야 단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립시다. 제발 놓아버립시다. 이번 일은 여러분 아이를 잃은, 자녀를 잃은 부모한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 국민에게도 이것은 내 자녀를 잃은 상실감으로 같이 절망하게 되고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놓아버립시다. 모든 것을 놓아버립시다. 이것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잘 웁시다. 울어야 됩니다. 남자라서 울으면 안 돼. 이걸 더욱더 깊은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엉엉 목 놓아 우세요. 엉엉 목 놓아 우세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비탄에서 헤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발이라도 앞을 보고 나가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이 비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억지로 저항하지 마시고 다 놓아버리세요. 모든 걸 놓아버리세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탄에서 벗어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